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기소 이후 민주당은 정치 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 내용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한 주 걸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고 정상회담 후폭풍 여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들을 텐데 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해봤거든요. 두 분과는 좀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변호사님과 오늘 나온 판단을 좀 토대로 거듭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좀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예. 보도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들의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그 법사위에서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다. 그러나 그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좀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아니면 효력을 유지할 것 같으면 침해는 뭐 아주 경미하다든가 침해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네. 양쪽의 입장을 한쪽을 들어서 딱 들었어야 이 분쟁 갈등이 좀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검수완박법 입법 가지고 그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 물었는데 결국은 그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네. 뭐 효력을 침해할 정도는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저 개인적으로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눈치 보기의 예. 급급 그러니까 뭐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그래도 굳이 판단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인가요?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뭐 그거는 뭐 효력에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는 별개지만 네네. 어쨌든 그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9명 중에 5명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거는 뭐 검수완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이 이 입법 국회의원 입법권, 심의권, 표결권은 침해했다. 네. 그런데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입법권, 국회의원이 입법권과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지. 이 법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는 아니다 했으니까 네. 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러나 절차상에서는 좀 뭐 하자가 있다 뭐 이 말인데 그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아마 그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건 제가 결정 났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 그건 두고 아마 불씨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회부 기자도 지금 결정문을 놓고 이 내용을 좀 분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또 기사를 통해서 YTN 보도를 통해서 좀 해석된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 한일 정상회담 여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두 분하고 이제 일주일 거르고 오늘 다시 뵙게 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고모님께서 국민의 자존감을 좀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존감이 안 높여졌지. 예,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번에 그 한일 그 양국 간에 있어도 회담은 우리 정부의 말로만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다. 네. 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부는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여권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야권이나 소위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그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아니 왜 일본 사람이 데려갔는데 왜 우리가 왜 돈을 주냐 이건 잘못됐지 않냐 하는 이 국민의 감정 이건 헤아렸어야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결정이 다소 미흡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앞으로 반대 여론이나 비판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서 차후에 한일 관계 회담에서는 그 여론들을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해줘야지. 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이제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여당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잘못 건들면 국내 여론에 우리끼리만 분열이 나고 일본인과의 관계는 더욱더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안 해것도 안 했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건 지나친 것이고요. 나름대로 제가 그 당시는 여당 소속이었고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피해자 쪽이나 국민 여론의 반감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네. 일정 부분 타결하기 위한 어떤 우리 쪽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내적인 국민들과의 소통, 특히 피해자 쪽에 충분한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끄떡끄떡 거릴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 혼자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만 미래를 보고 나머지는 반일 정서를 이용한 아주 고약한 그런 사회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이 협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또 피해자 쪽이 완강하게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에서 대서특필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이 박수를 받고 응원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본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지지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상당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네. 제3자 채무 변제의 방법을 통한 해법이 그 자체만으로도 출연할 때에 기업들이 선뜻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 부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경영자들이. 네. 또 이것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다 해도 지금 소송에서 판결받지 않은 많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며,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내의 국민들의 공감과 피해자 쪽에 말하자면 수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넘는 노력을 피해자 쪽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이렇게 해야지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봤다 그러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절대 수용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번 회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했지만은, 네. 그러나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 점은 향후 한일 관계에 있어서 회담에서나 협상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그래야 국민이 좀 자존감이 좀 덜 상하지. 무조건 잘했다. 이게 단군 일에 제일 잘한 거라는 동 이렇게만 나가면 이건 반대 여론이 안 사그라들죠. 가장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모님은? 그래 제3자 변제죠. 구체적으로. 왜 느닷없이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이 왜 돈을 냅니까? 일본 기업이 우리 직료로 데려가서 일을 부려먹었는데 왜 돈을 우리가 배달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제 네. 제3자 채무 변제, 왜 일본이 기업이 책임져야 될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내냐, 이 부분에 수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네. 문인상 전 의장님이나 저도 제3자 채무 변제와 유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러나 문인상 전 의장님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에 돼야 됩니다. 네. 그 합의를 이루려면 상당히 피해자 쪽과 국민의 여론을 설득을 해야죠. 제가 또 낸 거는, 저는 재단을 통해서나 기금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국민 세금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심의 확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될 피해자 쪽이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한일 관계의 개선,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돼야지, 그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그냥 뭐 결단이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기소됐습니다.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자, 검찰의 기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죠. 뭐 분명히 그 물밑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고 또 각자의 생각이 있고, 네. 그것이 뭐 부딪히는 갈등, 내연하는 갈등 구조인 건 틀림없지만 겉으로는 뭐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자마자 어제 오후에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네. 아예 그 당원 80조의 1항에 따른 당직을 말하자면 그만두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사망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당무에서 의결해서 아예 조기에 어쩌면 입막음, 여러 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한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당무회의나 공식기구에서는 그렇게 결정했고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원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민주당이 개가천선하고 혁신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적 수사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게 되면 일단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직으로부터 물러난다. 그것이 혁신안입니다. 네. 그 예외 조항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지요. 예. 만약에 그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 혁신안인 1항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줄곧 주장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간에 당직자가 그의 기소가 돼서 형사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당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당대표든 당직이든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런 등등을 이유로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끄럽고 좀 한편 찌질하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당원 80조 1항과 그도 사망 예외 규정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설전도 오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견해 이어가겠습니다. 기소가 되자마자 민주당은 재빠르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더니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당헌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일이 없습니다. 네, 여야 대표의 다른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과정들 6시간 만에, 그러니까 한 기소된 지 6시간여 만에 당무위 열고 대표직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언론에선 속전속결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남의 당 이야기라 말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막가파식, 완전 막가자는 이야기. 왜냐하면 당헌의 80조 3항에 뭐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뽑을 전당대회 그때 네. 그때 분명하게 이 조항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때 정치 탄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걸 분명하게 해놔야지. 지금 기소하고 하자마자 느닷없이 소집해갖고 적용한다 하는 건 저는 전 논리도 없고 저는 뭐 체면도 없고 저는 막가자는 건데,
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왜냐 그러면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재명 사건이 문재인 때부터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생긴 사건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 하는 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았잖아요. 오늘 내일 기소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한일회담 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곧 기소할 거다 하는 건 다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없이 정치 탄압은 정치 탄압이에요. 정치 탄압이면 민주당이 진짜 아주 당원을 걸고 싸우든지 실컷 내내 뭐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기소하니까 그때 가서야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처럼 네. 당원 적용해서 대표직 유지하게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근 대표가 국민의힘이 떨어진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에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려면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손 어거지잖아. 억지고 어거지고 그냥 이재명 하나 대표직 유지하려고 그냥 온갖 체면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저는 완전히 막가파적이지. 저게. 고모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밀어붙이는 그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었는데, 자, 이 의원님께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건은 그 검찰의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또는 적법 절차의 위반 그 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소위 정치 탄압, 과도한 수사의 남용, 오남용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 대장동 건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그 무고함이 밝혀지면 가부간의 결론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그냥 일변도 그냥 정치 탄압 일변도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국민이 시선에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했어야 된다. 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보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건 틀림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좀 밝혀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냥 정치 탄압이라는 것만으로 당 대표를 유지하고 그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날 어제 당일날 급하게 그 긴급 당무회를 열어서 그거를 의결을 하는 것이 네. 적절한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일부 민주당원들, 구체적으로 비명계 당원 수백 명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 또 당무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기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끼리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나눠서 각각의 의원들의 좀 생각이 저도 궁금합니다. 네.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볼 때 석연치 않거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당무위 결정에 대한 다시 판단을 했나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결정을 유지했나 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 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민주당이 정치 탄압을 이제 내세우는데 네. 그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야당이 그건 일종의 야당의 정치 공세니까 네. 야당이 그 말도 안 하면 할 말이 있겠어요. 정치 탄압이라 그래야지.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 사건을 보는 눈이 그걸 정치 탄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은 몰라도 기소까지 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정치 단합이기 때문에 당원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자기 논리지. 그건 국민과 더불어 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지금 뭐 국민님보다 지지도가 조금 뭐 더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가뜩 오만해 있는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요, 저 오래 못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의 한일 그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국정에 헝클어진 것 때문에 아마 착시현상 저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냉정하게 하나씩 다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두렵게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뭐 한일회담 이번에 그 구력 외교다 뭐 이것 때문에 그 덮기 위해서 뭐 이재명 기소했다, 이런 물타기 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민주당이 그건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 무슨 검찰이 무슨 뭐 아무리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거하고 한일회담 하는 거하고 이재명 기소하고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성도 없는 거고 또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그렇게 뭐 부하부리도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 야당은 논리로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서는 그런 말이 가능하지만은 예.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잊혀지고 싶은데 자꾸 소환되는 정치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자 이런 전언을 놓고 일주일 차로 다녀온 야권 인사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잠깐 최재성 전 수석 얘기를 듣고 두 분 견해 듣겠습니다. 네. 작년에 네. 또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고 양산 문 대통령을 지도부가 찾아뵀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네.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 말에 좀 무게를 실는 발언인데 여기에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쓰셔가지고 전하기도 좀 그러니까 어색했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현안에 어떤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 뭐 당내의 여러 의견들이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그 사리에 맞게끔 결론을 이루면 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라고 전달해서 전원 정치를 하는 건 그건 진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밖에다가 유출하고 전하는 쪽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건 네. 또는 어떤 생각을 가졌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대화 그건 뭐 내용과는 문재인 관계없이. 대통령이 또 각각의 생각을 가질 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밖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 뜻을 따르라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건 옳지가 않죠. 그런 전원 정치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뭐 어떤 뜻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영향을 입히려고 하는 건 구태 정치입니다. 네. 저도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소리든 할 수 있죠. 뭐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외부로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말아야지 그걸 공식적으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외부로 전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전했을까요? 이 시점에? 그건 이제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든 간에 그 말을 외부로 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전원 자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비판적인 건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호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공식 일정을 특별 사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 공식 일정에 나섰고 함께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소환되고 싶어 합니까? 잊혀지고 싶어 하죠. 뭐 소환돼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네. 참. 그럼 이번 전직 대통령이 뭐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계셔야지. 어제 천안함 현충원 간 건 그거는 연례 행사로 예. 대통령께서 정부에 있을 때 있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기 전엔 매년 간다 했는데 네. 5년 동안에 구속돼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매년 이명박 대통령 안 계셔도 우리가 또 대신 매년 갔어요. 이번 나오셨으니까 예. 이제 그 천안함 그 46 용사 묘역에 참배를 한 건데 그건 연례 행사입니다. 네. 매년 하는 행사. 그럼 다른 공식 활동이 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뭐 필요가 없고. 알겠습니다. 하도 요즘 여야가 정치가 엉망이니까 뭐 자꾸 전직 대통령이 뭐 하면 자꾸 그걸 현실 정치에 결합을 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1분 남아서 아까워서 질문 아까 못 드린 거 더 드리면 아까 이 전원 정치 자체는 비판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입장이 꼬붕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부하냐. 예. 그 입장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네. 그걸 전달하는 거니까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니까 네. 뭐 군소리 말고 따르라. 이런처럼 들립니다. 네. 그거는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뜻이든 뭐 논의하고 논쟁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조금 아까 이재호 군께서도 얘기했지만 좀 정중하고 네. 그 의전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에다 유출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건 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보도하기 쉽게 우리말로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조심하겠습니다. 보면 고민하게 예, 되거든요.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 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